할아버지가 누구시래요? 동네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허리 굽은 모습, 누가 봐도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이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 이모 손에 자라는 세 남매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그저 동네 할아버지로만 알았습니다. 가끔 과자를 사주고 학교 가는 길을 지켜봐주는 친절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줍는 폐지 더미 속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은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와 그녀가 키우는 새 아이, 그리고 그 곁을 맴도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아이들을 그토록 지켜보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눈물이 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수진은 피곤한 몸을 일으켰어요. 좁은 방 한쪽에서 새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12살 민준이, 8살 서연이, 5살 태호. 수진의 조카들이자 지난 5년간 그녀가 키워온 아이들이었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남은 반찬이 몇 가지 보였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 2개. 아침을 차려야 했습니다. 밥을 하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에 밥을 말아 3개를 만들었습니다. 6시 반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온 민준이는 동생들을 깨웠어요. 서연이와 태호가 부스스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앞에 밥을 놓아주었어요. 이모,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도 따라 나섰죠. 태호는 아직 어린이집에 가기 전이라 수진과 함께 있었어요. 수진은 태호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맡긴 뒤 재활용 업체로 출근했습니다. 업체는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와 플라스틱 병들. 수진의 일은 이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거였어요. 하루 8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거칠어졌죠. 하지만 일당은 고작 7만 원이었습니다. 버텨야지. 애들 위해서. 수진은 중얼거리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시간을 알렸어요. 수진은 집에서 싸온 김밥 2줄을 꺼냈습니다. 반찬이 부족해서 김밥도 소박했죠. 그래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수진은 새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민준이는 7살, 서연이는 3살, 태호는 겨우 돌이었습니다. 언니 명희가 장례식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장례 후 명희는 동생 부부의 보험금과 집 매각 절차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명희는 돈을 정리한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이 항의했을 때 명희는 차갑게 말했었죠. 자기도 빚이 있고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수진이 미혼이니까 더 여유가 있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결국 수진이 아이들을 떠맡았습니다. 당시 수진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 셋을 키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재활용 업체로 직장을 옮겼죠. 일당이 조금 더 높았으니까요. 오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손은 쉴 틈이 없었어요. 플라스틱 병을 분류하고 종이를 묶고 캔을 모았습니다. 땀이 흘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태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이미 집에 와 있었죠. 민준이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죠. 이모, 엄마는 언제 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 서연이는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수진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12살 민준이는 이미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했어요. 수지는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었어요. 태호 어린이집비도 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수지는 거실에 앉았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태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이 안 온다며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힘들어? 태호가 수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태호를 안아 올렸어요. 힘들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수진의 품에서 잠들었죠. 수진은 태호를 안고 방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새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수진의 전부였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장을 봐야 했거든요. 민준이가 태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수진 옆에 붙어 다녔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수진은 가격을 흥정했어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야 했습니다.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필요한 것만 골랐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수진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돈 좀 필요한데. 명희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용건을 꺼냈어요. 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언니가 돈 이야기부터 꺼내다니요.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수진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황당했습니다. 동생 부부의 유산을 다 가져간 사람이 지금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죠. 언니, 나도 없어요.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한숨을 쉬더니 수진이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비난했어요. 애들 셋이나 키우면서 돈이 어디 있냐고, 수진은 혼자라 오히려 여유롭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올려다봤죠. 수진은 괜찮다며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죠. 착한 아이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빨래를 널다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민준이와 서연이, 태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회색 점퍼에 바랜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녹슨 금속 수레가 있었죠. 폐지를 담는 수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연이와 함께 골목을 걷고 있었죠. 그 할아버지가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얘들아, 이거 먹어라. 할아버지가 과자 2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했어요. 모르는 어르신이 갑자기 과자를 주시다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과자를 민준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잘 다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어요. 민준이는 과자를 들고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과자를 주셨다고, 착한 분 같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를 칭찬했어요. 어른께 감사하다고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랬다고 대답했죠. 그 후로 할아버지는 종종 아이들을 마주쳤습니다.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가끔 학교 앞에서도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빵, 과자, 때로는 귤 같은 과일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태호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진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와 수진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도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호를 보며 잠깐 미소를 지으셨죠. 그리고 다시 수레를 끌고 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비를 맞았어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였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와 함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들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우산을 민준이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가라고 하셨죠. 민준이는 할아버지도 비를 맞는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우산을 쥐어주셨어요. 민준이는 할 수 없이 우산을 받았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했죠. 뒤돌아보니 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수레를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이는 수진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산을 빌려주셨다고, 정말 착한 분이라고. 수진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에 꼭 우산을 돌려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천천히 걸어가셨죠. 수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왜 혼자 폐지를 주우시는 걸까? 자식은 어디 있을까? 수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남았죠. 수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좁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낡은 이불을 덮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 태호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께 우산을 돌려드리려고 찾아다녔어요. 동네 골목을 돌아다녔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찾아다녔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동생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집으로 달려가 우산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민준이가 다가가 우산을 내밀었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우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가끔 군것질거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재활용 업체에서 퇴근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수레가 가득 차 있었어요. 수진은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할아버지는 놀라는 듯 하시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은 아이들이 항상 신세를 진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셨어요. 그저 아이들이 예뻐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를 보며 궁금해졌어요. 혼자 사시는 건지, 가족은 어디 계신지.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애들이 불쌍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더 묻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가셨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 출근했을 때 최 사장이 수진을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최 사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누가 돈 놔두고 갔어요. 최 사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떤 할아버지가 왔다고 했어요. 수진 씨 월급이 적어서 조금 보태라며 돈을 두고 가셨다는 겁니다. 수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최 사장은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시는 분 같았다고 말했어요. 낡은 옷에 허리가 굽으셨다고. 수진은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동네 그 할아버지일까요? 일을 하면서도 수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폐지 주우시는 할아버지가 자기 돈을 왜 수진에게 주는 걸까? 아이들에게 잘해주시는 것도 이상했는데 이건 더 이상했어요. 퇴근 후 수진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골목을 지나 놀이터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어요.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태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태호는 울먹이며 수진을 붙잡았어요. 수진은 태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현관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봉투 안에는 연고와 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죠. 아이가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바르면 빨리 나을 거예요. 글씨가 떨리는 걸 보니 나이 드신 분이 쓴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골목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골목을 달려 할아버지를 따라잡았어요. 할아버지는 놀라며 멈춰섰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시냐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수레를 끌고 가셨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아이들에게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태호는 이제 괜찮다며 웃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가 또 도와주셨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정말 착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것도 있었죠. 이상해. 너무 잘해주시는데.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이들 주변에 나타났어요. 학교 가는 길을 지켜보시기도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멀리서 바라보셨죠.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우산을 깜빡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오려던 참이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나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민준이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조심히 가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할아버지는 한참 지켜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좁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낡은 이불에 누웠어요. 또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남자 아들의 얼굴.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은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야 손주들의 존재를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조금씩 도와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수진이 화를 내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기를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재활용 업체에서 일했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 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언니 명희였어요. 명희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죠. 수진은 당황했어요. 명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명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수진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가 거실로 들어왔죠. 아이들은 방에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동생들과 놀고 있었어요. 명희는 아이들 쪽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명희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명희는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빚이 많아졌다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온다고, 딸 대학 등록금도 못 내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아이들 양육비 한 푼 안 주던 사람이 지금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명희는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정말 안 돼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매달 빠듯하게 산다고, 아이들 셋 키우느라 저축도 없다고 했어요. 명희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희는 수진이 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돈이 없을 리 없다고 우겼어요. 수진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이 50만 원도 안 됐죠. 명희는 통장을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목이 마르다며 부엌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명희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민준이는 명희를 몰랐어요. 명희도 민준이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민준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명희는 아이가 많이 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정말 없다고,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명희는 화가 난 표정이 됐어요. 그래, 내가 성자야? 명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생 애들 키운다고 대단한 줄 아냐고, 사실 보험금 나온 거 알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보험금은 명희가 다 가져갔잖아요. 명희는 자기 딸도 힘든데 왜 조카만 챙기냐고 따졌습니다. 수진이 혼자 사니까 여유롭지 않냐고, 자기는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어요. 수지는 참았습니다. 명희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명희는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명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수진이 후회할 거라고,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오지 말라고.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는데 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민준이는 다 들었던 겁니다. 수진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모가 자기들 때문에 힘든 거구나. 돈도 없고 고생만 하는구나. 민준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수진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학교에 갔다 온 민준이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가 짐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있어서 이모는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빨리 커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이모를 도와야겠다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희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죠. 월요일 아침 재활용 업체로 출근했습니다. 최 사장이 수진을 불렀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일당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일당이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 사장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진을 봤어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수진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수진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어요. 수진은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당이 줄어든 것, 언니가 찾아온 것,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는 것.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수진이 다 이야기하고 나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 누군가는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수진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수진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할아버지도 폐지 주우시며 힘들게 사시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봉투를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으라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수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수진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려 하셨죠. 수지는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들 잘 키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사라지셨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실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시는 걸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수진에게 준 돈은 할아버지가 몇 달간 모은 전부였어요.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저녁을 걸은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죠. 할아버지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다고, 아빠 없어도 씩씩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밀린 월세를 냈어요. 태호 어린이집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 건지, 할아버지는 지금 괜찮으신지. 수지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이들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동네 뒷골목에 갔어요. 그곳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건물 계단에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계단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몹시 피곤해 보이셨죠? 민준이가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민준이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며 웃으셨어요. 건강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준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여기 사시냐고.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위층 쪽방에 산다고 하셨어요. 민준이는 집에 가서 이모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 집이 여기래요. 민준이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수진은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쪽방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수진은 다음 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두고 혼자 나왔어요. 건물은 정말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죠. 3층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작은 방문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당황하시는 것 같았죠. 수진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수진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수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자기들에게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께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시선이 벽에 붙은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수진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수진의 매형, 아이들의 아버지였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20년 전에 가출해서 연락이 끊겼다고 아들이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에야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다고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봤다고 그때 비로소 손주가 셋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친할아버지라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합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게 자기 잘못이라고 그때 아들을 잡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손주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황당하고 슬펐어요. 매형에게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도 그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매형이 할아버지 아드님이었어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아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수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이와 닮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아들이 20살 때 크게 싸웠다고 진로 문제로 다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공장 일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죠. 공장도 망했고 재산도 날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년 전 신문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부부가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장에 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고 멀리서 아들의 영정 사진만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셋이 우는 모습을 봤죠.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아이들이 이모와 함께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화해했어야 했다고, 손주들도 제때 만났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어요. 이제 와서 할아버지라고 나타날 자격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동시에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왜 자신을 도와주셨는지. 수진은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지금처럼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태호가 앉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깨끗하게 씻고 조금 나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모습이셨죠.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민준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친할아버지시라고.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친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하다고, 이제야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서연이와 태호도 따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죠. 그날 밤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릴 적 아빠가 어땠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아이들은 처음 듣는 아빠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 즐겨 부르던 노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들은 처음 듣는 아빠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태호가 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태호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피곤한 얼굴이었죠.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이제 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수진과 할아버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께 차를 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며 받으셨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셔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어요. 자기 같은 늙은이가 부담이 될 거라고 지금처럼 가끔 보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 좁은 쪽방에서 혼자 사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수진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집이 좁긴 하지만 방을 나눠 쓸 수 있다고,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진도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죠.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쪽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첩, 낡은 이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과 민준이가 도와드렸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수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실 한쪽을 할아버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옷장 하나, 이불 한 채. 할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았어요.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 계시고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숙제도 봐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폐지 줍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놀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이 말렸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들을 키우던 시절,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은 착했다고, 정의감이 강했다고,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쳤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공부도 잘했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고. 민준이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후회스러운 표정이 되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자기 고집만 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자기 길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죠. 할아버지는 그 세월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작 아들을 찾았어야 했다고, 화해했어야 했다고. 수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최 사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죠. 최 사장은 회사 사정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당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어요. 아니, 오히려 조금 더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기뻤어요. 수진이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이라며 웃으셨어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과 할아버지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오랜만에 나들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지켜보셨죠.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수진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놀이터에도 갔습니다. 이제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명희는 수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어요. 수진은 당황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였습니다. 명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걸 보고 놀랐어요. 수진이 할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시라고.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명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왔다고 했죠. 명희는 지난 일을 사과했습니다. 동생 부부 유산을 혼자 가져간 것, 아이들을 떠넘긴 것, 수진에게 돈을 요구한 것, 모두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어요.
명희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고 딸도 반항기라고 그러면서 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고 수진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명희를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언니도 힘든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명희는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셨어요. 명희에게도 한 잔 권하셨습니다. 명희는 감사하다며 받았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명희는 아이들 방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방문을 열어줬어요.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아이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명희가 나오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고. 수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명희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수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보다 커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태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건강을 위해 적당히만 하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죠. 수진은 재활용 업체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최 사장이 수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월급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생활이 한결 나아졌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계셨어요. 태호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호를 안으셨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도 할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꿈이 아니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드렸죠.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수진과 할아버지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다고, 수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도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셨습니다. 좁은 쪽방에서 혼자 지내던 때, 멀리서 손주들을 지켜보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 할아버지는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손주들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내 아이들 잘 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못해준 사랑을 할아버지가 대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별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들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이들도 크고 있었죠. 민준이는 이제 이모를 도와주려 노력했고 서연이도 의젓해졌습니다. 태호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수지는 감사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일어나셨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침이었죠. 하나씩 일어난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도시락도 싸주셨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께 인사하고 나갔어요. 서연이와 태호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조심히 다녀오라고, 학교에서 말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할아버지와 수진만 집에 남았습니다. 수진도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수진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빨래도 개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일상이 좋았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를 산책하셨어요. 예전에 폐지를 주우며 걷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죠.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쉬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반겼어요. 학교는 어땠는지,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이야기했죠. 수진도 퇴근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금방 차려졌죠. 가족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쳤어요. 내일도 이런 평범한 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손주들의 얼굴, 수진의 미소, 이 모든 게 소중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 동안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가족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작은 집, 소박한 삶.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어요. 수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생겼고 할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손주들이 생겼죠. 때로는 늦은 것 같아도 진심은 통합니다. 할아버지의 후회와 사랑, 수진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외로운 노인은 이제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